예, 이번에는 한번 흥미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언리얼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종종 접하게 되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3D 그래픽, 3D 장면을 렌더링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UI를 얹게 되고. 근데 여기 또 UI 위에다가 또 3D 렌더링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의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언리얼 렌더러는 이 3D 렌더링 뒤에 슬레이트 UI 렌더링을 하는 구조가 확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물론 이제 렌더 타겟에 그려놓고 뭐 UI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슬레이트 UI 요소를 자잘하게 많이 만들어서 파티클처럼 뿌리는 뭐 그런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시중에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UI 위에 3D 렌더링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결국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UI 위에다가 3D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효과를 어디서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제 몇 가지 그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참고로 이번 거는 네이티브, 그러니까 C++ 코드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이 에디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블루프린트를, 그러니까 위에다 3D를 뿌릴, 결국은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듭니다. 메뉴에 패널을 하나 깔고요. 뭐 사실 UI는 어떻게 꾸미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건 하나의 예시로서 그냥 UI가 있다 하는 거 보여주려는 거니까요. 뭐 이미지도 하나 넣고요. 적당히 눈에 잘 띄게 뭐 이런 색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번 텍스트도 한번 같이 넣어보죠.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적당히 이렇게 생긴 UI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준비할 레벨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이 샘플 UI를 띄운 채로 이 레벨을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단순한 레벨이에요. 여기서 레벨 블루프린트를 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흔한 UI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대단히 간단한 샘플이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만든 UI를 플레이 화면에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요. 아까 만든 UI가 이렇게 이제 양옆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뭐 UI답게 역시나 그 위에다 3D 렌더링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원하는 거는 이런 이제 파티클 이펙트가 UI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별다른 이제 여기까지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환경 세팅에 해당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되는데요. 다시 위젯 블루프린트로 돌아갈게요. 여기다가 이제 전체 크기의 리테이너 박스 하나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테이너 박스를 만들면요, 이제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UI 요소들을 모두 리테이너 박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먼저 리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또 패널을 하나 깔고요. 물론 뭐 제가 그냥 익숙해서 캔버스 패널을 쓰는데 실제로 이제 UI 디자이너 분들은 이 캔버스 패널을 그렇게 이제 애용하진 않아요. 뭐 여기서 또 캔버스 패널을 썼다는 거는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리테이너 박스 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샘플로 배치한 것들을 모두 리테이너 박스 안에다 넣었어요. 한번 이제 배치한 게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 잘 나오죠? 역시나 아까랑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테이너 박스라는 걸 썼는데요. 이제 리테이너 박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3D 렌더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UI 요소들을 그리게 되죠. 근데 리테이너 박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렇게 3D 렌더링이 있을 때
이렇게 별도의 렌더 타겟에다가 렌더링, UI 요소들을 렌더링을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장면에다가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UI 요소들이 매 프레임 렌더링을 하는 대신에 렌더 타겟에 그려놓고 이제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목적이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중간에 어떤 그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덮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정적인 UI라면은 그걸 매 프레임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렌더링 횟수를 줄이는, 그러니까 최적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UI 요소들에다가 즉 여기 합성하기 전에 이렇게 만든 UI 요소들에다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어떤 머티리얼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머티리얼 효과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 머티리얼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 리테이너 박스 속성 중에 이 이펙트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머티리얼의 그 동작이 오늘 하려는 것의 핵심 동작이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여기에 넣을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는 거죠.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요. 이제 머티리얼을 열어보죠.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할게요. 머티리얼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서페이스인데 여기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쓰겠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블렌드 모드는 트랜스루선트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 샘플 파라미터 2D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파라미터는 이제 나중에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샘플러에 그 리테이너 박스에서 그린 그 렌더 타겟이 여기에 연결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리테이너 박스 사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처 샘플 파라미터 2D를 배치를 해놓고 그냥 이것을 간단히 출력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오파시티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요, 뭐 아주 이제 간단한 머티리얼이 만들어지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텍스처가 리테이너 박스가 그리는 그 렌더 타겟이 여기로 들어가게 그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려면은 리테이너 박스로 돌아가서 이 이펙트 머티리얼 여기다가 방금 만든 이 머티리얼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 물론 지금은 그 실제로 그 렌더 타겟이 여기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텍스처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리테이너 박스의 렌더 타겟하고 이 머티리얼의 이 파라미터랑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 텍스처 파라미터란 세팅입니다. 즉 파라미터 이름을 여기다가 그냥 아무 걸로나 맞춰놓으면 돼요. 텍스처라고 그러면 이제 너무 평범하니까 뭐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략 이런 이름을 줬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벌써 넣자마자 아까 그 기본적인 텍스처의 그 패턴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걸로도 아까 본 거랑 결국은 동작은 똑같습니다. 보면요. 아까랑 달라질 게 전혀 없죠. 왜냐면은 그거는 지금 봤다시피 이펙트 머티리얼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오파시티에다가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곱한다고 치면 보통은 이제 이런 거에다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원형의 마스크를 한다거나 여기 어떤 텍스처 패턴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순하게 0.4 정도 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이제 UI가 조금 더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여기 이펙트 머티리얼을 설정한 이 UI 머티리얼이 리테이너 박스 렌더 타겟을 통해서 뭔가 UI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도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하려는 내용을 담은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은 없애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커스텀 노드를 하나 만들게요. 오늘 하려는 게 아무래도 조금 흔히 하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머티리얼 표현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뭐 할 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를 오늘 하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코드는 아닙니다만 커스텀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2개를 만들고 일단 출력은 플로트 1, 그리고 입력은
입력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텍스처 좌표가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임의의 어떤 깊이값. 여기다가 그냥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연결하고요. 시험 삼아서 그 UI에다가 설정을, 이거는 이제 임의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은 뭐 500, 대략 이렇게 잡아보죠. 이 노드에서 하려는 거는 결국 이제 UI 깊이가 여기서 임의의 숫자로 넣은 UI 깊이랑 이제 장면의 깊이를 비교해서 1이나 혹은 0을 리턴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결과물을 여기 오파시티랑 곱하면 어떤 부위는 뚫리고 어떤 부위는 렌더링이 되고 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커스텀 노드를 코딩을 하면요. 여기서 칼크신 뎁스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언리얼 쉐이더 내부에서 장면의 3D 장면의 깊이 값을 얻어오는 데 사용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머티리얼 식으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를 이제 코딩을 하는 거는 일단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데 어떻게 해서 이제 언리얼 슬레이트 렌더링에서 이제 그 신뎁스, 칼크 신뎁스가 동작을 하는가? 사실은요, 이게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언리얼 슬레이트 렌더링에서는 신텍스처들, 그러니까 이 신텍스처 표현식에서 나오는 이런 신텍스처들인데요.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신 컬러나 깊이값, 뭐 집어퍼까지 들어가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런 3D 렌더링의 부산물들이 먹여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서 잠깐 코드를 보면요. 이게 엔진 코드입니다. 슬레이트 RHI 렌더링 팔러시.cpp add slate draw element pass라는 함수인데요. 여기 보면은 get scene texture extract 이걸 scene texture에다가 파라미터 먹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렌더링을 할 때 그 파라미터로 scene texture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get scene texture extract에 어떤 scene texture들이 들어가는가 그냥 코드를 좀 따라가 보면 되는데요. Q extraction 여기에서 어떤 이제 인자를 줬는지에 따라서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런 뎁스라는 선택을 했으면은 뎁스를 먹여주고 뭐 커스텀 뎁스를 먹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거기까지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한번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죠. 그러면은 일단 뎁스는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코드를 조금 바꾼다면 다른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커스텀 뎁스도 들어가고요. 이제 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뎁스가 여기에 슬레이트 렌더링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깊이 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언리얼에서 이제 내부 렌더 타겟들을 살펴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텍스처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신 뎁스 G를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깊이 값이 나오게 돼요. 바로 이거를 이제 UI 머티리얼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머티리얼로 돌아갈게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이제 뎁스를 얻어와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UI 뎁스가 그거보다 작으면 즉 그거보다 가까이 있으면 1.0을 리턴을 하겠다. 아니면은 0. 그래서 결국 이거를 오파시티에다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완료가 됐는가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까랑 똑같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 예상을 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 슬레이트 UI에서 이제 깊이 버퍼 접근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것이 칼크신 뎁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깊이 버퍼는 먹여지지만 이게 결국은 그래도 슬레이트 UI 렌더링, 그러니까 3D 렌더링 패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3D 계산을 위한 모든 정보가 먹여지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칼크 신 뎁스를 이제 따라가 보면은 convert from device G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로우한 신 뎁스 텍스처를 샘플링을 했다가 그걸 한 단계 가공을 하거든요. 이 convert from device G를 보면은 뷰에 이런 트랜스폼 행렬 값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 G를 신 뎁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값 중에 하나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머티리얼로 돌아가서 이 칼크 신 뎁스 대신에 이거는 이제 한 차례 가공된 거기 때문에 보다 로우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신 뎁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월드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은 크기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뎁스 값이라는 거는 신 뎁스. 예를 들어서 월드에서 실제로 100의 거리에 있으면은 뎁스도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사실 한 단계 가공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투영 변환을 거쳐가지고 깊이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값은 그래서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이걸 분모로 해가지고 정확히는 이게 먼저 계산이 되죠. 이것을 디바이스 G라고 하는데요. 즉 그러니까 깊이 버퍼, 그러니까 아까 뎁스 버퍼를 샘플링한 기본적인 값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값의 범위는 1부터 0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하신 뎁스 값이 아니라 가공을 하기 전에 디바이스 G 값으로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이름부터 이제 뎁스가 아니고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죠. 물론 파라미터도 좀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0.5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인풋 네임도 바꿔보고요. 그러면 칼크 신뎁스가 아니고 뭐냐? lookup device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머티리얼 표현식에는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로우한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UI depth가 아니라 device 그리고 이제 비교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는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값이 되니까요. 디바이스 G가 신 디바이스 G 설정을 한 UI 디바이스 G 값이 신 디바이스 G보다 크다는 거는 이게 더 가깝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1.0 아니면은 0.0으로 해서 자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 G로 바꿔본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제 반응이 없어요. 왜일까요? 여전히 반응이 없는 이유는요,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은 이 디바이스 G라는 거는 실제로 그래프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이제 그래프 모양만 따라한 거긴 한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정밀도를 이 초반에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5라는 거는요, 실제로 한 이 정도라고 치면은 대단히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UI가 대단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을 상당히 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작게 주어야 어느 정도 월드상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그런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파라미터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0.01을 해볼게요. 보면 벌써 여기서부터 좀 잘려 있어요.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자 드디어 이 3D 장면에 이렇게 이제 끼어 들어가서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UI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려는 거니 이런 식으로 3D 이펙트를 UI 위에다 뿌리고자 하는 경우 거의 이제 온전하게 이제 3D 이펙트가 UI 위에 뿌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언리얼에서도 UI가 3D 렌더링 안에 있는 듯한 모습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얼추 쓸만한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인게임에서 썼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쓸만한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면서 컨텐츠랑 잘 버무리는 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이 경계 부분을 잘 보시면요. 파르르 떨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이게 이제 템포럴 업샘플링, 그러니까 뭐 DLSS도 마찬가지고 얼리얼에서 기본으로 밀고 있는 TSR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표준이 되다시피 했는데 3D 장면은 서브 픽셀 단위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픽셀 단위로는 이제 조금씩 흔들면서 그거를 누적을 해가지고 고해상도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UI 렌더링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한 픽셀의 흔들림이 이 UI 쪽의 경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해소하기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일반적인 3D UI로는 이제 사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봤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빨리 움직이는 데서는 그런 게 잘 눈에 띄진 않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하기 따라 쓸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아까 코드에서 봤다시피 슬레이트 렌더링 쪽으로도 씬 뎁스 텍스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에픽에서도 이런 식의 사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뭐 이거를 정식으로 밝히진 않지만 알면은 써봐라.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씬 텍스처를 그중에서 특히 뎁스를 슬레이트 렌더러에 먹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좀 흥미로운 걸 만들어 봤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도 몇 가지 이제 리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